매일 밤 그 분식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아줌마는 웃으며 문을 잠갔죠. 오늘은 특별 서비스 해드릴게요. 떡볶이 한 그릇, 소주 한 잔, 그리고 살짝 스치는 손끝. 아저씨, 외로우시죠? 저도 그래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60대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태수 씨는 62이었습니다. 작년 말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죠.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매일 출근했던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오히려 더 피곤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얼굴 보는 사이였죠. 아빠 미안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전화해도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렸죠. TV를 틀어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어요. 점심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하자니 귀찮고 배달을 시키자니 양도 많고 돈도 아까웠죠. 편의점 도시락은 먹고 나면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골목 안쪽에서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맞나 분식? 낡은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겨웠죠. 떡볶이 한 인분이요. 태수 씨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학생 둘뿐이었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 라디오 소리만 잔잔하게 흘러나왔죠. 잠시 뒤 아줌마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떡이 진짜 쫀득해요. 그런데 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1인분 시켰는데 거의 2인분처럼 수북했습니다. 어묵도 몇 개 더 올려져 있었죠. 어머,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태수 씨가 당황해서 말하자 아줌마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수 씨는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신경 써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떡도 쫄깃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났죠. 맛있게 드시네요. 카운터에서 지켜보던 아줌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태수 씨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산을 하러 일어서는데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근처 사세요? 네, 바로 앞 아파트예요. 아, 그럼 자주 오시겠네요. 다음엔 서비스 더 드릴게요. 그 말에 태수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태수 씨는 또 그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아줌마는 마치 오랜 단골을 반기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떡볶이 또 드실 거예요? 네, 어제 너무 맛있어서요. 호호, 감사해요. 오늘은 김밥도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태수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줌마는 이미 김밥을 썰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제가 챙겨드려야죠. 그 말에 태수 씨는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딸도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는데 처음 만난 아줌마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려. 자주 오세요. 그날부터 태수 씨는 거의 매일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점심만 먹으러 갔는데 어느새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러 들르기도 했죠. 아줌마는 늘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산책하다가 목이 말라서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식혜? 커피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아줌마는 커피를 타면서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날씨가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데. 그러게요. 혼자 걷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그 말에 태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아줌마는 커피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살아요. 자주는 못 봐요. 아이고, 그럼 진짜 외로우시겠네요. 아줌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마음을 알아요. 밥 먹는 것도 말동무도 없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제가 밥이라도 챙겨드릴게요. 아줌마는 따뜻하게 웃었고 태수 씨도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죠. 혼자 중얼거렸어요. 좋은 사람이네. 그날 밤 태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나 분식을 찾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점심 메뉴를 생각했고 그게 늘 그 분식집이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이제 아줌마는 태수 씨만 들어서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아침에 김치 딱 맛있게 익은 거 봤거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알았어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아줌마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제대로 된 국물은 드셔야죠. 태수 씨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얼마 뒤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역시나 양이 푸짐했습니다. 두부도 한 모 가까이 들어있고 고기도 넉넉했죠.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남아요. 남으면 포장해 드릴게요. 저녁에 드세요. 아줌마는 반찬도 여러 가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이거 다 서비스예요? 태수 씨가 놀라서 묻자 아줌마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그냥 남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제대로 드셔야죠. 그날도 태수 씨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아줌마가 불렀어요. 아저씨,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저녁이요? 오늘 장사 일찍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소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안주 좀 만들게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패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줌마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혼자 마시면 심심한데 말동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 좀 사올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그날 저녁 8시 태수 씨는 분식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업 마감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앞치마를 풀고 평상복 차림의 아줌마는 낮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머리를 내리고 있었고 립스틱도 살짝 발라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 테이블에는 이미 안주가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전, 오징어 볶음, 계란말이. 혼자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뭐 이런 거야 금방이죠. 앉으세요. 태수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았고 아줌마도 마주 앉았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소주잔이 마주쳤고 둘은 동시에 잔을 비웠어요. 푸아, 오랜만에 마시니까 좋네요. 아줌마는 환하게 웃으며 안주를 권했습니다. 김치전 드셔보세요. 오늘 부친 거예요. 맛있네요. 바삭바삭하고. 그죠? 제가 부치는 거 좀 잘해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 동네 얘기를 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아저씨는 뭐 하시다 퇴직하셨어요? 건설회사 다녔어요. 30년 넘게. 와, 오래 다니셨네요. 그럼 퇴직금 많이 받으셨겠어요. 아줌마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태수 씨는 뭔가 살짝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웃고 넘겼어요. 뭐, 그럭저럭요. 부러워라. 저는 이 가게 하느라 빚만 잔뜩이에요. 분식집도 빚이 있어요? 당연하죠.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에 인테리어에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남편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뭐 살아야죠.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자녀분이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23인데 대학 다녀요. 등록금이 장난 아니에요. 아줌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수 씨는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가게 운영하고 빚도 갚고 아들 학비까지 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단하세요. 혼자 다 해내시다니.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아줌마는 소주를 따르며 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좋겠어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 그래도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돈이 있어도 혼자면 의미 없죠.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아줌마가 소주병을 집으려다가 태수 씨의 손과 스쳤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왠지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아줌마는 살짝 웃으며 소주를 따랐어요. 자, 한 잔 더 하시죠. 그래요. 소주잔이 또 마주쳤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소주병이 비었고 둘은 약간 취기가 올랐어요. 아저씨, 솔직히 외로우시죠? 아줌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네, 외롭죠. 태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에 혼자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아줌마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누구한테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아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도 싫고. 알아요. 나도 딸한테 그래요. 그쵸? 자식들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아줌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벌써요? 시간 참 빠르네. 아줌마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한잔해요. 네, 그러죠. 태수 씨는 일어서며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럴 순 없죠. 괜찮아요. 말동무해줘서 고마운데요.
아줌마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태수 씨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알았어요. 약속이에요. 문 앞에서 아줌마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태수 씨는 가게를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아줌마가 유리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도 손을 흔들며 걸어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자기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태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외롭다고 말하던 눈빛, 손이 스쳤을 때의 따뜻함. 태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평소엔 그냥 편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 씨는 자연스럽게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점심 일찍 먹으려고요. 어제 술은 괜찮으셨어요? 숙취 없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오히려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아줌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태수 씨는 매일 분식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영업 끝나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점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와 아줌마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났어요. 낮에는 손님과 사장 사이였지만 밤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영업이 끝나고 둘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호. 아줌마는 웃으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태수 씨는 잔을 받아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요. 아줌마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태수 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저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태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자기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냥 친구 사이인지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관계인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줌마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좋아해요. 순간 태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이 갔어요. 혼자 사시는 것도 안쓰럽고 착하시기도 하고. 아줌마는 수줍게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남자한테 마음이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태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다니. 저도 사장님이 좋아요. 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요즘 매일 여기 오는 이유가 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손을 뻗어 태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태수 씨도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기 그렇잖아요. 김태수예요. 저는 박미경이에요. 미경 씨. 네, 태수 씨.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미경 씨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병은 이미 2병째였지만 둘 다 취한 건 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태수 씨, 오늘 밤 그냥 가기 아쉬운데.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럼. 미경 씨는 태수 씨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태수 씨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깜짝이야. 태수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했어요. 왜요?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태수 씨도 용기를 내서 미경 씨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가 태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둘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아무도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60이 넘어서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미경 씨 생각뿐이었어요. 따뜻했던 손, 뺨에 닿았던 입술, 어깨에 기댔던 머리. 다음 날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분식집에 가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경 씨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재료 정리도 했습니다. 태수 씨, 고마워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요. 당연하죠. 이제 남이 아니잖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지나가다 어깨를 스치고 뭔가 건네다 손이 닿고 가끔은 허리를 살짝 안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는 더 대담해졌어요. 태수 씨, 이리 와봐요. 미경 씨가 부르면 태수 씨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고 미경 씨는 태수 씨의 팔을 잡고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요. 저도요. 태수 씨는 미경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둘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경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해봐요. 우리 사이에 뭘 숨겨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월세요? 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저번 달 것도 못 냈는데 이번 달 것도 며칠 남았거든요. 미경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건물주가 자꾸 독촉해요.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얼마나 밀렸는데요? 200만 원이요. 태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미경 씨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이미 대출도 많아요. 더 이상 못 받아요. 미경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수 씨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왜 숨겨요? 태수 씨는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200만 원이죠? 제가 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미경 씨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태수 씨 돈인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 사이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죠. 정말요? 미경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태수 씨. 미경 씨는 태수 씨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태수 씨도 미경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경 씨 만나서 행복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200만 원쯤이야 문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태수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분식집으로 갔어요. 미경 씨, 여기요. 태수 씨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경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요. 급할 거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경 씨는 태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진짜 제대로 대접할게요. 삼겹살에 소주까지. 둘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태수 씨, 진짜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경 씨는 태수 씨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길게. 태수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미경 씨와 처음으로 진짜 키스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는 계속 웃었어요. 60이 넘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다시 밝아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미경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지? 태수 씨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200만 원을 빌려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어요. 태수 씨가 가게에 들어서면 더 환하게 웃었고 음식도 더 신경 써서 차려줬습니다. 태수 씨,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먹어봐요. 맛있겠네요. 태수 씨 입맛에 맞게 덜 맵게 했어요. 태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신경 써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도 둘은 영업이 끝나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월세 냈어요. 건물주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다행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미경 씨는 태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갚아요. 급할 거 없어요. 태수 씨는 왜 이렇게 착해요? 미경 씨니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미경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드세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미경 씨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어요. 태수 씨는 뭔가 더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미경 씨가 먼저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미경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태수 씨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또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를 들이받았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미경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합의금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이래요. 태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00만 원. 보험은 안 돼요? 아들이 무보험이에요.
돈 아끼려고 안 들었대요. 미경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요. 태수 씨는 미경 씨를 안아줬어요. 진정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수 씨, 정말 죄송한데. 미경 씨는 태수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빌려줄 수 있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 벌써 5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의 눈물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찾아올게요. 정말요? 태수 씨. 미경 씨는 태수 씨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이번엔 진짜 갚을게요. 괜찮아요. 미경 씨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태수 씨는 미경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8천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고 남은 7,8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을 더 빼면 7,500만 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렇게 자꾸 돈 얘기가 나오는 게 맞나?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경 씨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다음 날 태수 씨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분식집으로 갔어요. 미경 씨, 여기요. 봉투를 건네자 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아드님 괜찮아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대요. 태수 씨 덕분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 씨는 태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태수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분식집 뒤편을 지나가게 됐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 목소리였어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곧 더 받아낼 수 있어. 태수 씨는 걸음을 멈췄어요. 받아낸다? 뭘 받아낸다는 걸까? 그 사람 돈 많아. 퇴직금 8천 받았대. 조금씩 빼내면 돼. 순간 태수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태수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미경 씨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귀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돈 많아. 조금씩 빼내면 돼.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태수 씨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갔습니다. 아직 영업 준비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게 안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 태수 씨, 일찍 오셨네요? 미경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산책하다가. 아, 여기는 우리 아들이에요. 사고 났던 애. 아, 안녕하세요. 태수 씨는 인사했지만 젊은 남자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젊은 남자는 태수 씨를 한번 훑어보고는 나갔어요. 그 눈빛에서 태수 씨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무시 같은 거였어요. 아드님 괜찮아 보이네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미경 씨는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며칠 뒤 태수 씨는
또 우연히 이상한 걸 봤어요. 저녁 늦게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미경 씨가 차 안에 있는 남자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둘이 웃으며 뭔가 얘기하다가 미경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태수 씨는 멀찌감치 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건물주인가? 아니면 태수 씨는 불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태수 씨는 평소처럼 분식집에 갔습니다. 태수 씨, 오늘은 좀 늦네요? 네, 은행 좀 갔다 왔어요. 은행이요? 무슨 일 있어요?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고. 태수 씨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경 씨는 떡볶이를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뭘 숨겨요. 말해봐요. 미경 씨는 태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 씨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길이 진짜일까? 아니면 미경 씨, 저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요.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미경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에서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 사람 돈 많다고. 순간 미경 씨는 손을 확 빼더니 얼굴이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다른 단골 손님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는 거였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태수 씨,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미경 씨는 억울한 표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태수 씨가 저를 그렇게 보다니 섭섭하네요. 미경 씨는 돌아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태수 씨는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7,500만 원. 벌써 500만 원이 나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를 믿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수 씨는 며칠간 분식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경 씨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태수 씨, 왜 안 오세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 아파요? 병원은 가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럼 제가 죽 끓여서 갖다 드릴게요. 집 주소 알려주세요. 미경 씨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수 씨, 저예요. 문을 열자 미경 씨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안 좋네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미경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깔끔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대단해요. 뭐, 그냥 치우면서 살죠. 미경 씨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마워요. 태수 씨는 죽을 먹으며 미경 씨를 봤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잖아.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미경 씨는 옆에 앉아 태수 씨를 지켜봤습니다. 태수 씨, 저 때문에 기분 나빴죠?
아니에요. 아니긴요. 다 알아요. 제가 억울해하는 바람에 상처받으셨죠. 미경 씨는 태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태수 씨가 날 의심할 리 없는데 제가 오버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걸 물어봐서 앞으로는 뭐든 물어봐요. 우리 사이에 숨길 거 하나도 없어요. 미경 씨는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역시 미경 씨는 진심이었구나. 그날 미경 씨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괜찮아요. 이제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하러 올게요. 미경 씨는 웃으며 나갔어요. 태수 씨는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오해였어. 이틀 뒤 태수 씨는 다시 분식집을 찾았어요. 태수 씨, 완전히 나은 것 같네요? 네, 덕분에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날도 둘은 영업이 끝나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예전처럼 좋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경 씨가 또 심각한 표정으로 태수 씨를 불렀어요. 태수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태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엔 뭔데요? 친구 돈을 빌려 썼대요. 800만 원을. 800만 원이요? 태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친구가 갚으라고 난리예요.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한대요. 미경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떡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태수 씨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에 이어 이번엔 800만 원. 벌써 1300만 원이에요. 은행 대출은요? 이미 한도 꽉 찼어요. 더 이상 못 받아요. 미경 씨는 태수 씨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수 씨, 정말 죄송한데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경 씨는 태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만이에요. 진짜 이번만. 꼭 갚을게요. 태수 씨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미경 씨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태수 씨, 제발이요. 아들이 경찰서 가면 전과자 돼요. 그럼 인생 끝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 가게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태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8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7,500만 원. 여기서 800을 빼면 6,700. 큰 문제는 아닌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자꾸만 돈 얘기만 나왔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저한테 돈이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그 말에 미경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태수 씨, 진짜 저를 그렇게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심이었어요. 태수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경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태수 씨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에는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태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 씨는 손을 놓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미경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미경 씨가 다시 나왔어요. 태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입장에서 생각 못했어요. 자꾸 도움만 청하니까 부담스러웠죠.
미경 씨, 괜찮아요. 제가 다른 방법 찾을게요. 태수 씨한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미경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수 씨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제 문제 정리될 때까지 서로 시간을 갖자고요. 그 말에 태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자는 건가? 미경 씨, 그게 무슨...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경 씨는 태수 씨를 밀어내듯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가세요. 저 혼자 정리할게요. 태수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하나? 아니면 도와줘야 하나? 결국 태수 씨는 가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경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결심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태수 씨는 은행에 가서 8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점심때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미경 씨, 태수 씨. 미경 씨는 놀란 표정으로 태수 씨를 봤어요. 여기요. 태수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경 씨는 봉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 씨, 정말요? 네,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경 씨는 태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태수 씨는 미경 씨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없을 거야. 그날 저녁 둘은 다시 소주를 마셨습니다. 태수 씨 사랑해요. 미경 씨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저도요. 태수 씨도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태수 씨는 우연히 은행 근처에서 미경 씨를 봤어요.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새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돈이 없다며? 친구 돈 빌려 쓴 거 갚으려고 8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태수 씨는 멀찌감치서 둘을 지켜봤습니다. 미경 씨가 아들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돈뭉치였습니다. 아들은 받아들고 웃으며 어딘가로 갔어요.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방금 본 게 뭐지? 집으로 돌아와 태수 씨는 통장을 펼쳤어요. 남은 돈 6,700만 원. 나간 돈 1,3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어. 태수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미경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날 밤 태수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웃으며 돈을 건네는 미경 씨, 새 가죽 재킷을 입고 웃는 아들,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그날 밤 통화 내용. 그 사람 돈 많아. 조금씩 빼내면 돼. 태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혹시 거짓이었을까?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태수 씨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태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경 씨가 손님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어요. 태수 씨를 보자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 태수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미경 씨는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어요. 태수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뭔데요? 아드님 친구 돈 정말 갚은 거예요? 미경 씨는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드님 봤어요. 은행 앞에서. 네. 그래서요? 새 가죽 재킷 입고 있더라고요. 최신형 휴대폰도 들고. 태수 씨는 미경 씨를 똑바로 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서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어요? 미경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수 씨, 그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예요. 아르바이트요? 네. 요즘 열심히 일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태수 씨는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 저번에 통화하시는 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른 손님 얘기라니까요. 정말요? 그 사람 돈 많다고 조금씩 빼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미경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수 씨,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태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1,300만 원이에요. 벌써 1,3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말에 미경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1,30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에요? 네. 태수 씨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잖아요. 거기서 1,300이면 아직 7천 가까이 남았는데. 순간 태수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금액을 알지? 제가 언제 8천이라고. 아, 그랬나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미경 씨는 시치미를 뗐어요. 어쨌든 태수 씨, 저 도와준 거 후회해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 와서 돈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수 씨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진심이 궁금한 거예요. 저를 정말 좋아한 거예요? 아니면? 미경 씨는 팔짱을 끼고 태수 씨를 내려다봤어요. 돈 때문이었냐고 물으려고 했죠? 미경 씨, 웃기네요. 지금까지 좋았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요? 미경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수 씨도 외로워서 저한테 매달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엔 태수 씨가 좋았어요. 미경 씨는 테이블에 기대며 말했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뭐 하나 사줄 것도 아니고 맨날 밥만 얻어먹으러 오고. 태수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외로운 사람이니까 좀 써먹어도 되겠다고. 미경 씨,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미경 씨는 냉정하게 웃었어요. 있잖아요. 태수 씨 같은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외롭고 돈 좀 있고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그 말에 태수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요. 밥 많이 주고 말 들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미경 씨는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갑 열리더라고요. 신기하죠? 태수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이었어요? 돈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진짜 좋았다니까요. 미경 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근데 뭐 어때요? 태수 씨도 좋았잖아요. 외로움 달랬잖아요. 미경 씨, 태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어요? 거짓까지는 아니고. 미경 씨는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어요.
반반, 반은 진심, 반은 연기. 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앉아요. 아직 할 말 있어요.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1,300만 원 갚으라고 할 거예요?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거 있어요? 제가 빌렸다는 증거. 뭐라고요? 차용증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건데.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미경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냥 태수 씨가 저 좋아해서 준 거잖아요. 선물 같은 거. 선물이 아니에요.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태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명해봐요. 누가 그 말 믿어줄 것 같아요? 미경 씨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경찰 가도 소용없어요. 돈 받은 건 맞는데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태수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태수 씨도 참 순진해요.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공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거래예요, 거래. 거래라고요? 당연하죠. 태수 씨는 외로움 달랬고, 저는 돈 받았고, 윈윈 아니에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경 씨를 사랑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미경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덕분에 아들 등록금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밀린 카드값도. 카드값이요? 네. 사실 월세 밀린 거, 아들 사고 낸 거, 친구 돈 빌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경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카드 빚이랑 대출금이었어요. 1,000만 원 좀 넘었는데 태수 씨 덕분에 다 갚았어요.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전부 다. 그럼 사랑한다고 한 것도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미경 씨는 웃었어요. 근데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태수 씨는 미경 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알던 그 사람 맞나? 미경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뭐요? 정말 날 사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미경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럼. 근데 돈 생각하니까 그게 더 컸어요. 미경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태수 씨도 알잖아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 태수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 씨, 뒤에서 미경 씨가 불렀어요. 돈 더 있으면 가져와요. 그럼 다시 좋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태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태수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경 씨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1,300만 원. 그냥 사라진 돈. 아니, 사랑인 줄 알고 쓴 돈. 태수 씨는 눈을 감았어요.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꼴을 어떻게 말해요. 예순이 넘어서 사기를 당했다고. 사랑인 줄 알았다고. 태수 씨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아침까지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은 것 같았어요. 믿음, 사랑, 그리고 자존심.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 씨는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수 씨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빠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딸 목소리였어요. 태수 씨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딸 지연이는 부산에서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빠 요즘 이상하시다고 느꼈어요. 지연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아빠 살 빠지셨어요.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응, 먹어. 거짓말 마세요. 냉장고 봐도 알 것 같은데. 지연이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시죠? 아니야, 아무 일도. 아빠. 지연이는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저 변호사예요. 사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태수 씨는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 씨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아줌마를 만난 것, 사랑에 빠진 것, 돈을 빌려준 것,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그 잔인한 말들. 지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1,300만 원을 날린 거야. 태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야. 그때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알고 계셨어요? 뭘? 제가 아빠 통장 거래 내역 이미 확인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빠 문자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은행에 연락했어요. 제가 법정 대리인이라서 확인 가능했거든요. 그럼, 네. 2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인출된 거 다 봤어요. 지연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탐정 고용했어요. 뭐? 그 박미경이란 여자 아빠만 속인 게 아니에요. 지연이는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전부 피해자예요. 사진 속에는 60대 넘어 보이는 남자들이 분식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모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에요. 아빠처럼. 태수 씨는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뵀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당하셨더라고요. 지연이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600만 원, 이분은 500만 원, 이분은 900만 원. 그럼 총 피해액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아빠 포함하면 4,300만 원. 태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만 당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지연이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남자 보이세요?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 사진 속에는 미경 씨 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들 맞아요. 근데 대학생이 아니에요. 뭐? 32살이에요. 그리고 전과 오범입니다. 지연이는 범죄 기록을 보여줬어요. 사기, 횡령, 폭행. 엄마랑 짜고 이런 일 여러 번 했어요. 태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남편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지연이는 이혼 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들한테 돈을 뜯어냈거든요. 세상에. 태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빠, 이제 제대로 응징할 거예요. 하지만 증거 있어요. 지연이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사람 돈 많아. 퇴직금 8천 받았대. 조금씩 빼내면 돼. 미경 씨 목소리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
제가 며칠 전에 아빠 핸드폰에 녹음 앱 설치해뒀어요. 원격으로. 태수 씨는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빠가 대면했을 때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됐어요. 지연이는 다른 파일도 틀었습니다. 있잖아요. 태수 씨 같은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외롭고 돈 좀 있고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미경 씨의 그 잔인한 말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어요. 증명해봐요. 누가 그 말 믿어줄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사기죄 입증 가능합니다. 지연이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모두 진술서 작성하셨어요. 고소장도 준비 끝났고요. 정말? 네. 내일 경찰서 가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연이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끝이에요. 제대로 혼내줄 거예요. 사이다 1차 마이너스 증거 폭로. 다음 날 경찰서. 태수 씨와 지연이 그리고 다른 피해자 3명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직적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지연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4명이고 총 피해액은 4,300만 원입니다. 녹음 파일과 진술서, 통장 거래 내역 모두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혐의가 명확하네요.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뒤 미경 씨와 아들이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태수 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조사실 유리 너머로 미경 씨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박미경 씨, 김태수 씨 외 3명에게 총 4,300만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요? 무슨 소리예요? 미경 씨는 발끈했어요. 그건 그분들이 저 좋아해서 준 거예요. 선물이라고요. 선물이요? 그럼 이 녹음 내용은 뭡니까? 경찰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사람 돈 많아. 퇴직금 8천 받았대. 조금씩 빼내면 돼. 미경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누가? 있잖아요. 태수 씨 같은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외롭고 돈 좀 있고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계속해서 나오는 녹음 내용. 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진술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더군요. 저는 아들분도 공범입니다. 아들이 사고 쳤다. 친구 돈 빌렸다.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했죠.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박미경 씨와 박준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입건합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미경 씨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이다 2차 마이너스 완전 파멸. 한 달 뒤 법정. 지연이가 변호인으로 나섰어요. 피고인 박미경과 박준호는 지난 2년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연이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4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미경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피고인 박미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없음. 피고인 박준호, 징역 2년.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4,300만 원 전액 배상 명령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태수 씨는 미경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뒤 태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300만 원이 전액 입금돼 있었어요. 미경 씨의 분식집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배상금이 마련된 거였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다 돌려받으셨어요. 그래. 그 여자 가게 문 닫았대요. 완전히 망했어요. 태수 씨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앞으론 제가 자주 올게요. 아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연이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수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빠는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상대 분식집 사기극, 일당 검거, 피해액 수천만 원, 모녀 조직적 범행. 미경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어요. 태수 씨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집 근처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태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바둑 한 판 들어왔어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이길 겁니다. 태수 씨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혼자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점심때는 경로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땐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태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사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경 씨와 나눴던 대화들, 손을 잡았던 순간들,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감정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는 같은 피해를 당했던 다른 할아버지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럭저럭입니다. 태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넷이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당했죠. 한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태수 씨 딸분 덕분에 돈이라도 돌려받았으니까. 맞아요. 저는 딸분한테 정말 감사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돈보다 더 큰 걸 배운 것 같아요. 뭔데요?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요. 태수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조금만 잘해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은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은 혼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걸요. 태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경로당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네요. 태수 씨 말이 맞아요.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끼리.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태수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아직이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요. 태수 씨는 부엌에서 준비해둔 음식을 꺼냈어요. 어머, 아빠가 직접 만드셨어요? 응.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진짜요? 대단하신데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외로워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경로당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좋더라. 다행이에요. 지연이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빠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괜찮아. 넌 내 일에 집중해라. 아니에요. 아빠가 제일 중요해요. 태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빠 앞으로 외롭거나 힘들면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약속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이제 조심할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는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빠, 저기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요? 그래, 가자.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로 바빴고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둘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뒤 태수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독거노인 사기 예방법. 태수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청중석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1,300만 원을 잃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떻게 당했냐고요? 간단합니다. 외로웠거든요. 태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밥도 많이 주고 말도 들어주고 손도 잡아줬죠.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인 줄. 태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린 거였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죠. 태수 씨는 화면을 띄웠어요.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첫째,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바로 개인적인 얘기를 캐묻고 금방 친한 척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자꾸 돈 얘기를 하는 사람. 처음엔 안 받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빌려달라고 하는 패턴이 많아요. 셋째, 주변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는 사람.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절대 소개 안 하려고 하면 의심하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 씨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둘째, 돈 거래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셋째, 외로움을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태수 씨는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태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많은 걸 배웠어요. 태수 씨는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석 달 전 이맘때 자기는 분식집 가는 길이 행복했었죠. 이제 그 길은 가지 않습니다. 대신 경로당 가는 길이 익숙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강연 잘하셨대요? 지연이었어요. 응, 그럭저럭 했어. 복지관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아빠 강연 너무 좋았대요. 다행이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다른 분들 도와주시려고. 태수 씨는 웃었어요. 내가 당한 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서.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고맙다, 지연아. 주말에 또 갈게요. 아빠,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태수 씨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만날 친구들 생각, 주말에 올 딸 생각, 다음 달 피해자 모임 생각.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태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외로움은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미소 지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을 때 세상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것. 태수 씨는 딸의 사랑으로, 친구들의 우정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 손을 뻗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